합시다. 그 우리 공식 알아요. 이런 거. 이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알파고 베타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알고 절편만 알고 공식 알잖아요. 뭐 함수를 쓸까?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뭐 여기 있어요. 넓이 공식이 교점의 x표 차를 세제곱하고 6으로 나누고 3 곱하기 2 정도 떠올리면 되죠. 절대값 a를 곱하면 넓이 공식이 나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저 넓이 구하려면 교점 찾고 답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제시문에 보듯이 함수값의 차를 이용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식을 쓴 다음에 검산 용도로 쓰던가 답을 내가 맞게 풀었는지 아니면 적분식을 쓴 다음에 시간이 없으면 중간에 뭐 이렇게 뭐 넣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적분만 딱 해놓고 나서 답이 너야라고 서술해도 되었겠지. 이해하죠? 그런 거. 증명은요? 해보면 된다. 그렇지. 증명을 해보면 된다. 그래. 해보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있는데 A 앞으로 보내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dx 이렇게 돼요. 그냥 해도 되고 부분적분 해도 되고 A가 있고 뭐 이렇게 할까? 뭐 이거 대충 뭐 미분하고 적분해요. 뭐 그적하고요. 이렇게 하고 부분적분을 하면 앞에 있는 계산이 되게 편해. 왜냐면 베타 집어넣는 거에서 알파 집어넣는 거 빼게 되면 0이기 때문에 얘가 좀 편하고 빼기 미적이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미분하면 1이고 적분하면 뭐 그대로 나올 거잖아. 2분의 1 그냥 쓸까? 2분의 1에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고 뭐 dx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근데 여기를 적분해 보면 이게 6분의 1에 x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 되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집어넣을 거니까 베타 집어넣으면 0이 되고 알파 집어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이 튀어나와서 뚜렷뚜렷 풀면 얘가 나온다. 이런 걸 알아요. 뭐 세제곱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럴 거면 식만 세운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게 좀 하시는 것도 참고하시고 일단 S 6분의 파이니까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데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거야. 일단 하지 뭐. 기울기는 탄젠트 6분의 파이고 루트 3분의 1이고 지나는 점이 1,1이니까 y는 루트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걔랑 포물선의 교점만 찾으면 돼. 그래서 x 제곱하고 루트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래놓고 이제 찾는 건데 여기 보면 x 빼기 1이 있고 얘를 넘기면 x 빼기 1이 또 나올 거란 말이야. 인수분해를 하면 그 전개를 막 하지 말고 눈치껏 하자고. 이런 방정식을 두세요. 이 방정식을 풀 때 x가 1일 때는 x 빼기로 나눌 수가 없잖아. 나눌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풀면 되거든. x가 1일 때는 항상 성립해요. 성립하니까 얘는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1이 아닐 때는 나눌 수 있잖아. 그러니까 x 더하기 1이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x가 루트 3분의 1 빼기 1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너는 양수고 너는 음수고 여기가 루트 3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할게 그 인테그랄 루트 3분의 1 빼기 1에서부터 1까지 할 거고 직선에서 포물선 빼면 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1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여기에다가 포물선을 빼서 이렇게 아이고 씨 더럽게 맞네. 아무튼 이렇게 적분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적분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준 다음에 답을 쓰던가 급하면 그냥 답을 쓰던가. 답 쓰는 거는 저기 보이잖아. 그 교점 x표 차이 너랑 너를 빼 2 빼기 루트 3분의 1 여기에 세제곱을 하고 6으로 나누고
곱하기 뭐 1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쪽 여우가 차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 세타를 구해라. 뭐 같은 방식으로 가겠죠.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일 뿐이니까 여기 지울게요. 해요. Y는 탄젠트 세타가 되고 x-1 더하기 1 뭔가 똑같아 계속. 그 다음에 x제곱 하고요. x제곱은 탄젠트 세타 x-1 더하기 1. 자, 지금 상황이 같잖아요. 상황이 같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가자고. x제곱 빼기 1이 있고 탄젠트 세타에 x 빼기 1이 있고 생략해서 갈게요. x는 1은 돼요. x가 1이 아닐 때는 약분하겠죠. 약분을 하면 여기 x 더하기 1이겠죠. 서술은 다 하셔야 돼. 그래서 x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가 음수지 않아요? 왜요? 이랬으니까. 맞지? 이랬으니까 그 적분을 걸 때 인테그랄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세타 x-1 더하기 1 여기다 똑같이 쓰면 되겠어요. 여기다 x제곱을 빼고 뭐 이렇게 하시고 뭐 dx를 하고 이렇게 풀 텐데, 이게 더 작다는 걸 하려면 여기다 뭐 표시를 해줘야지. 세타가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요. 뭐 이런 표시 해주면 충분하겠죠. 표시를 안 하면 문제가 되지만. 됐죠? 표시를 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탄젠트 세타 빼기 1이면 그것도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교점 x좌표 차가 2 빼기 탄젠트 세타, 이게 세제곱이 되고 6으로 나누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s세타까지 구한 상태로 왔지. 맞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 h를 세타로 표현해라.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세요. 이제 그랬어. 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할 때 눈치가, 여기는 접점을 구해서 걔랑 요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뭐 h가 나오겠구나, 이런 거 안다고. 그러니까 여기 미분을 치면 y 프라임이 2x인데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였으니까 이게 탄젠트 세타가 될 때 접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겠구나. x를 구해보면 2분의 탄젠트 세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 q라고 할까요? q라고 하면 2분의 탄젠트 세타, 4분의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결정이 돼요. 이제 해야 될 거는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라서 걔만 쓰지 뭐. 일단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면 거리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거고, L의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 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H를 세타로 나타내고 세타로 미분한 식을 쓸 거고, L의 기울기가 2분의 1일 때 그랬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인 상황을 통해서 계산을 마무리할 생각인 거예요. 흐름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그 뭐냐, L이 A였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의 x 빼기 y 빼기 탄젠트 세타 더하기 1은 0 여기 있고, 이거랑 2분의 탄젠트 세타 4분의 탄젠트 제곱 세타, 이 두 개의 거리가 이제 h가 되겠구나. 이제 하겠죠. h를 구해요. 그 h는 제곱해서 더하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서술에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 루트하고 여기다 이제 대입해요. 대입하면 2분의 탄젠트 제곱 세타, 얘를 대입하면 빼기 4분의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 더하기 1 절대값, 이렇게 세워지죠. 여기 계산하면 4분의 탄젠트 제곱 세타예요. 푸실 때 바로 완전 제곱식 보이셨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으면 다행이고요. 이 상태에서 분모 문제 4를 곱해요. 분 문제 4를 곱하면 4에다 루트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분자에다도 4를 곱해요. 그럼 절대값에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 4 탄젠트 세타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 4잖아. 으이씨. 야 이렇게 된다고. 분자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나오니까 절대값을 거나 그냥 두나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자고. 4에다가 루트 여기 아는 척 하자고.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고 분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가 h 이렇게 된 거예요. h 세타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됐겠죠. h 세타를 이제 만들었어요. 좀 편하게 하자고.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 다시 시컨트 제곱 세타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세타의 범위가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니까 시컨트도 양수, 코사인도 양수니까요. 그래서 이게 양수가 돼서 4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까지 나와. 물론 써줘야겠죠. 저 이렇게 대충 하지 않아요. 잘 따지고 하는 거예요. 안 쓰면 감점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h 세타가. 이제 그래놓고 dh d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를 구해야겠지. 그 dh d 세타를 구하면 이제 곱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냅두고 아이쿠 뒤에 거 미분하고 길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세타 여기까지 하면 미분이 쳐진 거죠. 됐죠? 이제 여기에서 각각을 구해야 돼. 이런 것들을 구해야 미분계수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사인 뽑아 먹을 수 있고 코사인 뽑아 먹을 수 있다고. 문제지상에는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하면 되겠지. 세타가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사이라고 했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루트 5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되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될 거니까 왜냐하면 세타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집어넣고 계산하면 나올 거라고. 됐죠? 그렇게 가볍게 이제 1번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이해과 같은 경우 3번이 달라요. 1, 2번은 공대랑 똑같고 3번만 좀 다르고 1번하고 2번은 할만해요. 할만하고 3번이 조금 추론형 문제, 메디컬 같은 게 좀 그게 어렵죠. 네, 그렇고요. 괜찮은 문제도 많아요. 인하대 문제를 보면 괜찮은 문제도 많고. 이제 2번이요. 여기부터 이제 문제인데 참고로 그 홍익대도 그렇고 중앙대도 그런데 그 중앙대는 왜 그 메디컬이랑 같이 보잖아요. 시험을 같이 보는데 1번은 거의 확통 정해진 것 같아요. 계속 1번은 계속 확통을 내는 것 같고 기대감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고 여기도 기대감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뭐 등등 골고루 좀 내는 편이에요. 내는 편이고 홍익대도 이제 잘 내는 편인데 홍익대 문제의 특징은 제시문의 해석이 거의 절반 이상이랄까. 그러니까 제시문이 해석이 잘 되면 너무 쉽게 풀리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계속 뭐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제시문부터 보자고. 홍익이는 등교하기 위해서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아침 8시 정각부터 학교 버스를 기다리기 시작한다. 보통 더 일찍 나가지 않나? 뭐 아무튼 뭐 기다린대. 기다리고 타려는 학교 버스가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임의의 시각에 무작위로 한 번 정류장에 도착한대. 야, 뭐 하여튼 뭐 그렇대.
자연수 n에 대해서 홍익이가 n일 동안 등교한다고 할 때 n일 동안 등교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좀 빠지지. 아무튼 n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 쓸게요. n분의 1시간보다 긴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리는 사건. 하루도 빠짐없이 n분의 1시간보다 긴 시간 동안 길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건. 걔를 AN이라고 하자. 요 해석이 다 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n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n분의 1시간보다 긴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리는 사건을 AN이라고 한다. 밑에 딱 보니까 A1과 A2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A1이라는 사건을 해석해 보자. 하루 동안 등교하는데 그 하루 동안 1분의 1, 1시간보다 긴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리는 사건. 그럴 일이 없지. 이게 1시간이니까. 그래서 넌 0인 거야. PA2. 지금 그 그림을 보면 되게 친절하게 해놨는 게 또 헷갈릴까 봐. 여기가 n분의 1시간이면 여기가 1 빼기 n분의 1시간이래요. 자, 해보자고. PA2는 이틀 동안 등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이런 게 생기는데 이틀이니까 이런 일 생기고 다음날 이런 일이 또 생기고 그런 얘기고. 맞죠? 또 그 사건이 이제 독립이라는 것도 알고. 근데 그걸 떠나서 A2는 이틀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2분의 1시간보다 긴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린대. 그러니까 그 하루만 지금 쳐다보면 2분의 1보다 긴 시간이라면 이거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보다 긴 시간 동안 기다릴 확률이 일단 2분의 1이잖아. 근데 그게 두 번 생기는 거잖아. 이틀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데 4분의 1인데 이렇게 하면 될 건가 봐. 맞지? 여기까지. 좀 더 해보자고. PA3 이제 3일 동안이야. 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n분의 1시간보다 뭐 긴 시간 동안이니까 8시부터 9시가 있는데 3분의 1시간이니까 여기가 3분의 1시간이에요. 그거보다 긴 시간은 이쪽이고 그 이쪽을 저기 표현에 의하면 1 빼기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2시간이겠죠. 1 빼기 3분의 1시간이 있을 텐데 즉 3분의 2일 텐데 그게 하루도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1 빼기 3분의 1 하고 1 빼기 3분의 1 하고 1 빼기 3분의 1 하고 이렇게 세 번을 곱하면 될 것 같은 거지.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2-1번은 해결이 됐죠. 2-1번은 해결됐지 뭐. 0이고 4분의 1이니까 전 됐고. 그 다음에 2-2번 사건 AN이 일어날 확률을 PAN이라고 하자. PAN이라는 거는 이런 일이 n일 동안 일어나는 거니까 요쪽이 n분의 1이면 여기가 1 빼기 n분의 1일 거잖아요. 걔를 n번 곱하면 되거든. 그래서 PAN이라는 것은 1 빼기 n분의 1이 n번 곱해진 거라서 이렇게 생겨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걔까지 이제 했죠. 그 다음에 3번이요. 3번을 보면 정역이 x가 1보다 크대. 미분칠해. 4번을 봐서 알겠지만 이거 이용할 거거든요. 얘를 이용할 거라서 일단 이 문제는 좀 간단한 게 LNFX를 구하면 이게 X에 관한 식일 거라서 그것만 일단 미분을 치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냥 해볼게요. 이게 초등학교 문제가 되는 거지. LNFX니까 X의 LN 1 빼기 X분의 1이 되고 X에다 글쎄 이걸 뭐 풀어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는데 풀게요. LN에다가
로그 분자 빼기 로그 분모니까 이렇게 lnx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 과정이 좀 중요해 보여. 왜냐면 이따가 보여라 할 때 써먹을 거라서 과정을 좀 잘 봐주세요. 이거를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x로 이렇게 미분할 거야. 너를 x로 미분할 거야.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냅두고 미분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 얘가 ln에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1 빼기 x분의 1 이렇게 생길 거고, 너는 이렇게 곱하면 x 마이너스 1, 여길 좀 잘 봐요. x가 되고 1로 가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걸 계산하잖아. 이걸 계산하면 x 마이너스 1분의 1인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맞지? 여기 하면 x 마이너스 1분의 x 빠지고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얘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뭐 미분의 결과는 아무렇게나 써도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 너까지 이제 됐고, 넘어갑시다. 이제 두 개가 남았죠. 그 두 개가 문제인데 2-4번 재심은 나와 문항 3의 결과를 이용하여 자연수 n에 대해서 재임을 보이랜다. 일단 재심문을 좀 쓸게. 다른 거는 됐고 재심은 나에서 맨 밑에 있는 C 걔만 필요해. x가 1이 아닌 양의 실수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y는 lnx고 여기에 접선을 x 빼기를 그었고 (1이) 아닌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제가 성립한다. 뭐 성립하는 거 보이는 것도 뭐 어렵지는 않은데 줬죠 그냥 이렇게. 제시문이 등장되지 않는 학교에서는 네가 직접 보여야 될 수도 있어요 얘를. 근데 뭐 그거 다 치고요. 그 다음에 얘의 결과는 여기다 그냥 그대로 쓸게요. 뭐 미분한 게 뭐 얘야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미분의 결과를 여기다 써야겠다. 네가 너지.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용해서 보이라고 한 게 4번 PA의 n 더하기 1 PA의 n임을 보이세요. 이제 그랬어. 그러면 일단 요거를 써보자고. PAN은 아까 했잖아. 뭐 n일 동안 n분의 1시간보다 길게 기다릴 뭐 확률 뭐 그거 했었었죠. 그럼 1 빼기 n분의 1이 있는데 그게 n일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얘는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 있는데 그거에 n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돼서 얘임을 밝히라는 얘기인 거지. 집중! 그렇잖아. 그러면 얘를 봐도 뭔가 이용하고 싶은 게 함수 설계를 하겠죠. 야, 이거 fx가 1 빼기 x분의 1분의 x제곱이라는 그런 함수가 있어. 이렇게 이 함수가 있는데 얘는 fn이야. 얘는 fn 더하기 1이지. 그러니까 보이라는 게 이거임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역이 큰 게 들어갔더니 n분의 n 더하기 1이 더 크니까 정역이 커지는데 함수값도 커지는 상황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x가 증가함수임을 확인해 보세요. 그런 얘기겠지. 맞지? 그런 얘기야. 아, fx가 증가함수임을 확인해 보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얘를 갖고 놀겠지. 조금 디테일이 필요해 보여. 아무튼 다시 들게 이거. ln fx를 미분을 했더니 걔가 네가 나왔대. ln에 1 빼기 x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근데 이것을 이용하고 쟤도 이용하고 두 개를 다 이용해. 이제 그랬어요. 얘는 좀 할만한 게 이게 증가함수를 보이라는 말은 f 프라임 x가 상수함수는 아니니까 0보다 크다를 보이면 되는 거라서 왼쪽을 미분치면 이게 fx분의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라 우리가 보일 거는 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인 걸 보이는 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제약 조건을 이렇게 걸어놔도 그러니까 x가 어차피 이용할 거니까 1이 아닌 양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어차피 뭐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 해도 뭐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이 fx를 쳐다보면 양수인 게 분명해요. 얘가 맞죠? 이게 양수인 게 분명하다고. 양수인 게 분명하니까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x가 1보다 크다 해도 되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x가 1보다 크다 해도 되는 거니까 x가 1보다 큰 상태에서 쳐다보면은 얘가 어쨌든 뭐 양수인 게 분명하다고. 양수니까 너는 양수인 게 보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결국 f 프라임 x가 양인 것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게 지금 얘거든. 근데 이거를 쟤를 이용해서 풀고 싶은 거야. 기분이 나빠. 다시 쓸게. ln에다가 x분의 x 빼기 1이고 더하기 x 빼기 1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근데 쟤를 이용하래. 요 말은 뭐 부등식을 어느 쪽으로 옮겨도 상관은 없는데 x 빼기 1에다가 빼기 ln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주어진 조건에선 그렇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거든. 좀 짝짝꿍을 맞춰주려고. 치환해서 저런 모습이 되도록 보여줄 생각이거든. 치환해서. 그래. 그러면 일단 x 빼기 1분의 1은 이제 그대로 두고요. 요거를 빼기 ln에다가 x 빼기 1분의 x라고 쓸 생각이야. 괜찮지?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여기까지 됐어. 근데 요거를 좀 치환하고 싶거든. 아까 그 계산 과정에서 잠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x-1분의 x가 있으면 여기다 1을 빼잖아? 그럼 너잖아. 그치? 요게 나오고 빼기 ln에 x 빼기 1분의 x 이렇게 돼 보여요. 그러니까 야 이거 되겠다 이거. x-1분의 x를 t를 치환해서 해야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 직전 문제에서 x가 1보다 클 때 그랬잖아요. 여기 함수가 x가 1보다 클 때였어요. 여기 요 함수를 정의할 때 x가 1보다 클 때였으니까 x가 1보다 크면 t는 뭐 1이 아닌 양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죠? 이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t 빼기 1 빼기 lnt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근데 재심은 저 나에 의해서 네가 양수라는 거고 네가 양수라는 거는 fx분의 f 프라임 x가 양수라는 거고 네가 양수라는 거는 방금 설명했듯이 f 프라임 x가 양수였다는 거고 네가 양수니까 증가함수가 돼서 증명 끝.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바꿔보는 것이 어땠을까? 그게 2-4번 얘기고요. (2-5번은) 뭐 이용하는 거 같니? 홍익이가 n일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n분의 1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리는 사건을 bn. 아까 an의 6건이죠? an의 6건이에요. an의 6건이니까 그 bn이 일어날 확률을 pbn이라고 할 때 잠깐만 이 bn, pbn은 an의 6건이니까 1 빼기 p의 a의 n 이렇게 봐도 될 일이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bn이 2분의 1보다 크다를 보이라 했으니 이게 2분의 1보다 크다를 보이래. 그럼 p a의 n이 2분의 1보다 작은 걸 보이면 될 일이네. 요거 보이면 될 일이야. 그러네.
이걸 어떻게 하지? 맞죠. 그거죠, 그거. 자, 잘하셨어요. 얘가 1 빼기 n분의 1의 n제곱이었잖아요. 왠지 느낌이 이게 이해정의를 쓸 것 같아. 앞에 그 제시문을 보면 그 이렇게 제시문을 봐도 마음에 안 든다. 아무튼 가요. 리미트를 받고 싶어. 받고 싶지. n을 무한대로 보내요. 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요. 이제 극한을 구하면 거기서 조금 서술을 좀 충분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할게요. n이 무한대로 갔죠. 1 빼기 n분의 1이 있고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n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제곱이야. 이렇게. 말로 해도 되겠다. 일단 지울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얘가 2로 갈 거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너는 2분의 1이고 그 2분의 1이 있잖아. 2분의 1보다 작다를 보이면 되잖아. 얘 분모가 더 작아지면 더 커지니까 이렇게 되긴 돼요. 맞죠? 이렇게 되긴 돼요. 이렇게 되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PAN이라는 놈, 요 놈이 n을 무한대로 뿌리면 2분의 1보단 작아요로 지금 된 거라고. 얘가 작아요 됐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가는지도 설명을 하려면 방금 보인 게 PAN보다 PA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 보이지 않았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증가수열인데 위에 막혀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증가수열인데 위에 막혀있는 느낌이어서 PAN은 2분의 1보단 반드시 작겠구나. 그렇게 같이 서술해주면 더 좋겠죠. 이해정의도 쓰고 증가수열이었다는 것도 쓰고 그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충분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2번까지는 했어요. 이제 3번 할게요. 좀 설명 좀 하고 할게. 어떻게 순열하고 조합 이런 거 잘하시나 모르겠어요. 순열하고 조합. 3번 배경 설명하고 할게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수학부터 함수의 개수라고 쓰고 개수? 개수? 뭐가 맞는지 헷갈려요. 자, 이게 1, 2 두 개만 하고요. 3하고 4, 5, 6 세 개 정도 할까요? y 5, 6, 7, 8, 9, 10, 11, 12 정도로 하고 3이 이쯤 가면 되겠지? 3개. 하나, 둘, 셋, 4개. 그럼 딱 되겠네.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전제 조건이 2개가 있대요. F3은 8이야. 두 번째, 고1 수학이에요. 당황하지 마시고 정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진대요.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해서 순열의 개수를 셀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데 제가 한 말은 잠깐 잊으시고 정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진다 그랬는데 F3 8이니까 여기 1하고 2는요. 여기밖에 못 때려요. 8을 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4, 5, 6은요. 여기 90, 11, 12 여기밖에 못 때려요. 8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 2가 갈 수 있는 것은 5, 6, 7밖에 없는데 그 뭐라 그럴까?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해요. 5 하나 선택하고 7 하나 선택하게 되는 순간 갈 곳이 정해지거든요. 1은 5로 갈 수밖에 없고 2는 7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해지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는 3개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1, 2는 갈 곳이 정해져.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왼쪽이 3개니까 3개를 화살표를 날려야 되는데 10하고 11하고 11을 선택하게 되면 4는 10으로 5는 11로 6은 12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다 발생이 될 거니까 고배 법칙을 적용해서 결국 이 경우의 개수는 3C2에 4C3을 곱해요. 3C2는 3가지고요.
사시사면 4가지니까 사실과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돼서 12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맞죠? 그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순서가 정해져 있게 이렇게 뽑게 됐다면 조합을 활용해서 수열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인데 물론 이렇게 하면 중복조합으로 좀 바뀌기는 해요. 얘는 중복조합 바뀌긴 하는데 그걸 일단 떠나서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대값 기대값 뭐 기대 금액 같은 소리인데 이 기대값은 평균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계에서 나오는 용어가 평균 나오고 분산 나오고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기대값 문제 많이 냅니다. 많이 내요.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평균은 애칭이 있어요. 두 가지로 mean이어서 m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대하다 expect 있죠. 명사형 expectation 그래서 expectation of x 그래서 ex 이렇게 쓰기도 해요. x라는 확률 변수가 나타날 기대값 그냥 기대값 그러시면 돼. 기대값 기대금액 두 가지로 쓴다. 분산은 뭐 베어리언스 약자인가 그냥 분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vx 이렇게 쓰기로 하고요. 표준 편차는 그 루트 분산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하죠. 표준 편차는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래서 시그마가 이제 그리스 소문자로 s 표현하는 거거든요. 시그마 x로 하고요. 루트 분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몇 가지 이제 알 게 있는데 일단 평균이라는 거는 대표값의 일종이에요. 그 대표값이라는 것은 그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값 이런 거거든요. 어디 한번 보자. A반이 수학 평균이 30점이야. B반은 수학 평균이 50점이야. 여기 B반, 여기 A반. 근데 A반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부터 못하는 애까지 막 널리 있는 그런 평범한 반이 되겠고 여기는 B반은 50점 즈음에 모여 있는 이게 좀 이렇게 특수 목적반 이런 느낌이에요. 자, A반은 B반은 A반보다 공부를 잘하나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좀 캥기는 게 아니 A반에 공부를 더 잘하는 애가 있는데 B반이 공부를 더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표값이라는 것은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어서 평균이 높으면 공부를 잘해요. 평균이 높으면 IQ가 높고요. 평균이 높으면 몸무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B반이 높으니까 B반은 A반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야. 평균이 높은 거니까 대표값이니까. 이게 좀 맹점이 지금 있죠. 지금도 보시다시피 대표값은 평균, 뭐 중앙값, 뭐 최빈값 이런 걸 쓰는데 뭐 이렇게 우리 이 학원의 평균 연봉이 1억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너는 뭐 3천이고 너도 3천이고 뭐 너는 3천이고 너는 2천이고 너는 뭐 5천이고 이렇게 다 쳐요. 근데 혼자 막 10억 달리는 거야. 나 혼자. 옆에 있는 선생님은 혼자 막 100억 달리는 거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낮은데 이렇게 자료가 도드라지게 높아 있는 자료가 좀 극단적인 경우 있죠. 극단적인 경우라면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최빈값, 자주 나타나는 값, 중앙값, 일렬로 쭉 나열해서 가운데 있는 값, 그 중앙값이라고 부르거든요. 걔를 대표값으로 쓰는 게 나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대표값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제곱과 관련해서 표현한 게 분산이에요. 그 분산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의 뭐 정의라고 봐야 되는 하나가 있고요. 변형된 분산 공식이 있어요. 정의처럼 익혀야 된 거는 얘는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널리 평균으로부터 분산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좁잖아요. 분산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균만 가지고는 그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된 게 이제 분산인데 뭔가 이 거리가 얘는 좀 길고 이런 데 보면 거리가 좀 짧고 이런 느낌이라서 이 거리와 관련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가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것을 편차라고 불러요.
내점수에서 평균을 빼면 편차라고 부르는데 얘는 내점수가 높으니까 편차가 양수일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내점수에서 평균을 빼게 되면 이제 그 편차가 음수잖아요. 이럴 때는 편차가 이제 음수가 된다고. 근데 분산이 노리고 있는 거는 설명하는 거예요. 분산이 노리고 있는 거는 이게 긴지 짧은지가 궁금한 거라서 양인지 음인지가 궁금한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절대값과 비슷하게 제곱을 치게 되는데 얘가 해서 이제 편차들을 제곱해 놓고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을 해요. A반의 분산이 얼만지 B반의 분산이 얼만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평균을 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이죠. 점수가 10점, 20점, 30점이 있는 반이 있어. 평균은 등차수열이니까 중앙값이 이제 평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20이고 20이고 20이야. 그 네 점수에서 평균을 빼. 그러면 마이너스 10이고 빵이고 10이거든. 편차들의 합은 항상 0이겠죠. 편차의 합은 항상 제로고요. 편차 제곱을 해요. 100이죠. 0이네. 10에 제곱할까? 아니 100회. 이렇게 편차 제곱을 했죠. 따라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3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렇게 분산은 너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얘예요. 오리지널 분산 공식. 이게 되고 변형된 분산 공식이 있는데 그 변형된 분산 공식은 얘가 이제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것으로 계산하자 해서 만든 게 변형된 분산 공식이에요. 걔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읽기로는 얘를 x제곱의 평균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빼기 평균의 제곱 m제곱 이렇게 읽어내시면 돼요. 이걸 분산이라고 한다.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 x제곱 평균 빼기 m제곱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증명도 간단해요. 분산 저 보통 자료가 등차수열로 나와 있지 않는 이상은 얘를 쓰는 게 압승이에요. 이게 제일 편해요. 자료가 등차수열이라면 얘가 좀 편해요. 그거 좀 기억하시고 얘를 통해 얘를 증명하게 되는데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자료가 n개 있다고 할게. i가 1에서부터 n까지 n개 있고 내 점수는 다 바뀌겠지. 사람마다 다를 거니까 변수 i를 붙이고 평균은 그 집단이라면 평균은 고정값이니까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해요. 그러면 얘는 편차의 제곱인데 합했잖아요. 그냥 편차 제곱의 합이에요. 평균을 쳐야 되는 거니까 n으로 나누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맞죠? 분산의 그럼 정의가 저거였던 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시그마를 이제 풀 생각이죠. n분의 1이 되고 i가 1에서부터 n까지 이 정도 증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2m의 xi 더하기 m제곱 이렇게 있고 아직 시그마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상태가 돼요. 이제 천천히 해볼게요. 시그마 여기다 걸었죠. 그러면 x제곱들의 합이에요. n개를 합했는데 n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는 즉 n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x제곱의 평균이라는 얘기니까 쟤는 x제곱의 평균이라고 쓰면 될 일 됐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면 i가 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m에다가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xi 형태로 나갈 것인데 앞에 n분의 1이 있으니까 n분의 여기다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면 네가 내 점수를 싹 합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평균인 거지. x의 평균인 거예요. x의 평균이니까 걔를 2x라고 써도 좋고 m이라고 써도 좋은 거 아니에요. 너랑 나랑 곱하면 마이너스 2m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이제 때렸어요. 이쪽으로 때리면 거시기 그 i가 변수인데 m제곱은 상수 취급해서 m제곱을 n개 더한 거니까 n의 m제곱이 되는데 앞에 n분의 1이 또 있잖아. 그래서 n분의 1을 다시 곱해. 이거 날려.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더하기 m제곱이 나왔겠죠.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얘가 분산은 그래서 x제곱의 평균에다가 m제곱을 한 거구나. 이렇게 에이 바보야.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애들 보면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더라고. 제, 평, 제 이렇게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편평제. 어쨌든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이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이 요 세 개만 봐도 값이 지랄이잖아요. 값이 좀 지랄이고 너무 크다 보니까 비교하기 편하려고 루트를 박아버린 거예요. 분산이 어쨌든 제곱과 열려있는 수기 때문에 숫자가 더 커질 거라서 루트를 씌워서 이제 표준 편차를 계산하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대 값을 하기 일보 직전인 거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돼 있던 상태예요. 이제 기대값 얘기요. 네 번째 기대값. 기대 금액으로 설명을 해볼게. 다 개수라고 할게요. 그냥 100원짜리 동전, 1000원짜리 동전이라고 생각해줘요. 그냥 편하게. 100원짜리가 4개, 1000원짜리가 3개 정도 있다고 합시다. 토탈 7개의 돈이 있는 거예요. 7개 돈이 있는 거고, 이 돈을 다 합하면 3,400원이 있어요. 이 돈들의 총 합이 3,400원이라는 뜻이죠. 맞죠? 그러면 7개의 동전이 있는데 하나를 뽑았을 때 나의 기대 금액을 계산해 보고 싶대요. 하나를 뽑았을 때. 그러면 100원짜리는 7개 중에 4개가 100원짜리고 1000원짜리는 7개 중에 3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대고 전체가 7개니까 7을 곱했다고 생각해봐요. 7을 곱하면 400원이고 3,000원이잖아. 3,400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한테 7을 곱했더니 총합이 나왔대. 평균 곱하기 항수 합이잖아. 평균이라고. 얘가. 이해했죠? 아, 그럼 이게 평균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기대값, 기대 금액 모두 그래 평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겠고,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려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얘처럼 이렇게 정역이 자연수나 정수나 유리수나 이런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 그래요. 이산가족 들어봤죠?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산가족.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데, 이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놀 때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확률 분포표, 두 번째는 이항 분포.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확률 분포표만 일단 설명할게요. 확률 분포표만. 여기 보면 이게 7분의 4라는 게 100원이 뽑힐 확률이고 7분의 3이라는 게 1000원이 뽑힐 확률이었잖아요. 그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요. 여기는 확률 변수. 확률 변수라는 것은 이 100원이라는 확률 변수랑 1000원이라는 확률 변수로구나. 100원, 1000원. 밑에는 뭐 쓰냐면 x가 일어날 확률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7분의 4, 여기는 7분의 3 이렇게 쓰는 거겠죠. 이렇게 쓰기도 약속해요. 혹은 이렇게도 됩니다. 확률 변수가 여기가 막 1이야, 여기가 2야. 그러면 나타날 확률은 x가 1이 나타날 확률, x가 2가 나타날 확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확률 변수가 x가 100이었잖아. 그럼 이렇게 써도 돼요. x가 100원일 확률, 그 다음에 x가 1000원일 확률, 그렇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두 번째, 이 기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였는데 눈치가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한 다음에 합하면 되는 것 같잖아. 맞죠? 그래서 보통 애들이 시그마 XP 이렇게 기억해요. 시그마 XP. 곱해갖고 더하라고. 곱해갖고 더하라고. 시그마 XP.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확률 변수가 이제 제곱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제곱하고 너를 곱하고 제곱하고 너를 곱하고, 그러니까 X제곱의 평균이라는 얘기는 이제 100원이 아니라는 얘기지. 100원 갖고 하면 좀 그렇다. 아무튼 제곱하고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X제곱의 P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분산 구하라 그러면 위 2개를 다 구했으면 X제곱의 평균 빼기 M제곱이었으니까 X제곱의 평균에다가 M제곱 이거를 빼면 된다. 굳이 쓰면 X제곱의 평균은 너고 빼기 M제곱이니까 시그마 XP 너의 제곱
이렇게 걸린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조금 응용이요. 이산확률 변수가 나온 다음에 연속확률 변수가 나와요. 지금 논술에 필요한 것만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자세히 설명 안 할 거예요. 필요한 것만 뽑아서 할 거야. 일단 연속확률 변수 정역이 달라. 이산확률 변수는 정역이 자연수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산확률 변수인데 연속확률 변수는 실수여야 해. 쭉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실수여야 되고, 그럼 원래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확률을 찍잖아요. 이게 여기 뭐야? 7분의 4? 7분의 4를 찍고 7분의 3을 찍었잖아. 그러면 막대 그래프 모양으로 요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확률 질량 함수 그래요. 느낌이 질량은 이렇게 연속적인 세계는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그럴 때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럼 얘가 7분의 3이 찍히고 7분의 4가 찍혔는데 이게 연속적이라면 이걸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여긴 중요하죠. 확률 밀도 함수. 뭐 프로바빌리티 덴서시티 펑션 그래요. PDF 그러는데 이 확률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오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게 이슈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여기랑 연관이 되거든요. 먼저 고교 과정에서는 교과서에 심화학습, 발전학습에 언급만 돼 있고요.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지금 나 떠들고 있는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논술에서는 제시문에 던지고 제시문에 던져버려요. 생각해보자. 리미트 시그마가 인티그랄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속 확률 변수로 가잖아. 그러면 이 시그마가 인티그랄로 바뀌어서 정적분으로 바뀌어요. 너는 x로 바뀌고 fx의 dx야. 이렇게 됐죠? 그 얘도 연속 확률 변수로 가잖아. 그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x제곱의 fx dx 이런 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좀 기억해 두자고. 됐죠? 자, 결론. 기대값이란 시그마 xp다. 평균이랑 똑같은 말이다.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어색한 표현으로는 이런 게 있죠.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그마 xp였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자세히 쓰는 거야.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가는데, 그러면 변수를 k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x를 k라 쓰고, k가 나타날 확률을 써야 되는 거니까 p의 x는 k 이런 식으로 써도 얘는 기대값이라는 것을 알아먹으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확률 변수가 1, 2, 3, 4, 5, 6, 7 이렇게 가는 경우라면. 이해했죠? 왜냐면 여기가 1, 2 가면 k가 1일 때 1 곱하기 너 2 곱하기 너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k가 1, 2, 3, 4, 5, 6, 7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가 일단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잠깐 메모하시고 필요한 것만. 이제 3번요. 그 정도만 하면 돼.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게 필요하겠어? 3번. 아, 근데 어저께 보니까 뭐 애들 많이 힘들어하던데. 난리 났던데. 아무튼. 자, 또 제시문을 보자고.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사용하여 임의의 순서로 나열하는 시행의 결과를 임의의 순서로 막 배열한대요. 막 배열하는데 맨 앞에 있는 것부터 이름을 붙였나 보지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 봐. 이름을 붙여서 A10까지 나열을 했대. 3-1번. 너는 A1, A2인 경우를 사건 A라 하고 PA를 구하래. 지금 이 말이 뭐냐면 10개를 무작위로 막 나열을 해서 앞에 있는 것부터 이제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준다는 소린데, 이 말은 이 두 개만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A1보다 A2가 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맘대로 하라는 얘기죠. 크건 작건 상관없다. 내가 볼 거는 이 두 개만 볼 건데 그게 이래야만 해. 이런 거잖아. 그럼 일단 앞에 두 자리가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이제 10획이니까 수학적인 확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니까 10획이고 10개를 나열하는 거니까요. 10획분에 그 10개 중에서 여기 들어올 놈 두 놈을 택해야지. 두 놈을 택하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3하고 5를 택했다고 쳐요. 그 5는 1로 가고 3은 1로 가지 않겠어요? 정해지잖아요. 갈 곳이. 정해지고 나머지 8개가 있죠.
8팩. 이러면 되겠는 거야. 근데 계산 결과가 8팩을 이게 나누잖아요. 여기가 10 곱하기 9예요. 근데 이 컨비네이션을 계산을 해도 10 곱하기 9가 있고 2팩으로 나눌 거 아니냐. 어차피 이게 날아간다고. 그래서 얘가 2팩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이었겠지. 이해했죠? 그래.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했어요. 그 다음에 3-2번이요. A1보다 A2가 큰 사건을 A라 하고 A2보다 A3이 야, 너 왜 소문자 A2보다 A3이 큰 사건을 B라 할 때 사건 A와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근거를 제시하여 판단하세요. 독립이라는 것은 사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독립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복원 추출 같은 게 있죠. 뭐 이런 거. 동그라미 3개 있고 X가 2개 있어. 동그라미를 뽑으면 최민구 뺨을 때리는 거예요. 또 처음에 이제 그 홍길동이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 5분의 3. 근데 딱 때리고 다시 이걸 다 집어넣은 거야. 근데 심청이가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 5분의 3. 확률에 영향을 받지 않았죠. 원상복귀 했잖아요. 복원 추출, 독립시행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아니야. 처음에 홍길동이 뽑아서 때렸어. 근데 돌을 들고 튀었네. 그러면 어라? 없어졌잖아요. 여기가 4분의 2가 된 거지. 영향을 받았죠? 독립이 아니야. 종속.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독립시행의 확률은 조건부 확률에서 추론해내면 되는데 P, A, 바 B 얘가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그래요.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을 B라는 걸 보는 거라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전체 경우에서 이런 건 좀 빼자. 귀찮으니까. PB분의 전체 경우의 수분의 NU분의 NP 이렇게 할 거고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교집합이잖아. 그러니까 교집합이란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하기로 정의하기 시작하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P의 A 교집합 B,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A 바 B,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PB로 처리를 하자. 얘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 부르잖아요. AND는 수학적 그 접속사가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고 AND가 나오면 교집합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였죠. 근데 마침 이제 A, B가 독립이래요. A, B가 독립이면 화성남자 금성여자 막 이런 느낌이라서 A, B가 독립이면 A가 살아있건 죽어있건 B는 신경 쓰지 않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A랑 B가 아닌 것도 독립이고 증명은 좀 나중에 하고 A가 아니고 B인 것도 독립이고 A가 아니고 B가 아닌 것도 독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느낌상 그렇거든요. 그래? 근데 얘가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A, B는 아예 영향을 받지 않는 거라서 B가 일어나건 B가 일어나지 않건 얘는 어쨌든 A가 일어날 확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이라면 얘를 PA라고 놓고 PB라고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둘 다 0이 아니라고 할 때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PA 곱하기 PB를 만족하면 독립, 그렇지 아니하면 독립이 아니야, 종속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요. 그러면 저런 사건을 A라 하고 저런 사건을 B라 할 때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을 해보라 그랬으니까 이제 해야 될 거는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PA 곱하기 PB가 되면 독립, 아니면 독립 아님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하자고. 얘는 방금 했잖아. 전체가 10팩이에요. 이렇게 될 거 2개를 뽑아야 돼요. 10개 중에 2개를 뽑았죠. 나머지 8개는 마음대로 하세요. 8팩이 됐죠. 그러면 여기 10 곱하기 9인데 10 곱하기 9 날리고 2팩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느낌이죠. 여기만 바라보자는 거지. A2랑 A3만 바라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될 거고요.
저기에 위치할 놈을 두 개를 뽑겠죠. 두 개가 뽑히면 작은 거는 여기, 큰 거는 여기 박으면 되는 거잖아. 나머지 8개는 맘대로 배열하면 되고요. 그래서 10팩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전히 2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제 얘를 해야겠네. 동시에 일어날 사건은 A1보다 A2가 큰데 A2보다 A3가 큰 게 같이 일어나요. 이런 말 아니야. 이렇게. 얘가 주목할 거는 여기 세 군데라는 거죠. 이 세 군데가 중요해. 난 거기를 생각할게. 그러니까 10개 중에 여기 들어갈 세 놈을 뽑아야 되고 그럼 여기가 뭐 예를 들어 3, 5, 7이 뽑혔으면 3은 여기, 너는 5, 너는 7 이렇게 갈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고 나머지 7개는 그냥 배열하면 되고요. 10팩으로 나누게 되면 되지 않을까. 계산도 간단해요. 7팩으로 나누잖아. 여기가 남는 게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라고. 근데 이것도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 있는데 분모에 3팩이 있으니까 답이 3팩분의 1이란 말이지. 이렇게 되겠대. 3팩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란 말이야. 6분의 1이죠. 달라요. 독립이 아니야. 종속.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좀 눈치를 채야 돼요. 두 개의 순서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는 2팩분의 1. 세 개의 순서가 이렇게 나머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최소한 세 개가 이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3팩분의 1. 네 개라면 4팩분의 1. 5개라면 5팩분의 1. 정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 보죠, 이제. 그러니까 얘는 끝났죠. 3-3번은. 4개잖아요. 4팩분의 1일 거 아니야. 4팩분의 1이니까 24분의 1. 그럼 되는 거죠. 이제 4번이요. 보여라 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지 않나. 그 10개 다 하면 많이 복잡하다. 10개 다 하지 말아라. 생각해봐. 그 내용은 이해했어요? 그래요? n의 최대값이니까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한 개짜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게. 얘는 됐고 앞에 있는 세 개를 쳐다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최소한 세 개가 이렇게 딱 보여. 맥시멈 값이 이제 x라 했잖아요. 세 개가 연달아 이렇게 딱 세 개가 딱 나오게 되면 그때 n의 최대값은 3일 거니까 3이 되고 그러니까 a1보다 A2가 더 크고 A3가 딱 큰 이 상황까지 보면 최대값이 3이라는 거지. 그러면 X는 3이라 하고 이 뒤는 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멋대로 지금 가는 상태예요. 아 그렇게 됐대. 이 기대값이 1하고 2 사이임을 보여라. 이제 그랬어요. 이 기대값이 어쨌든 여기가 확률 변수가 많아야 10개잖아. x가 1에서부터 10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x가 1에서부터 10까지 있는 거니까 확률 분포표를 그리면 x는 1에서부터 10까지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게 px는 1, px는 2, px는 3부터 px는 10까지 확률이 필요한 거지. 그 기대값이라는 것은 뭐 멋떨어지게 쓰고 싶으면 아까 그 1, 2, 3, 4 나왔을 때처럼 k가 1에서부터 10까지 있고 k에 p에 뭐 x는 k 이렇게 쓰셔도 좋고 아니야 그냥 나 이렇게 쓸래 해도 상관없지. x가 1일 확률, x가 2일 확률, x가 3일 확률. 하나만 더 할게. x가 4일 확률 이렇게 와서 맨 마지막에 가면 10 곱하기 p의 x가 10일 확률 이렇게. 그 보이라 했으니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걸 보이래. 어떻게든 계산만 하면 되겠다는데
계산하는 게 좀 필요해 보여. 먼저 좀 쉬운 거부터. n의 최대값이 1인 경우를 보면 사실 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다 되는 건데 그거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1 써도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그 얘는 뭐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게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게 여기는 만족이 되는 거야 지금. 그지? 2일 때가 그렇잖아. 2일 때가 이 두 개가 만족되는 거 아니냐. 뒤에는 맘대로죠. 뒤에가 맘대로라는 얘기는 그 중에 3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4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5개짜리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PX는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A1, A2 요거를 만족하는 확률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니? 아까 구한 것처럼. 뒤에가 맘대로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혹시 200분의 1 아니었니?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10개 중에 2개를 택하고 나머지 8개는 배열하고 전체 경우는 10팩 이랬잖아. 그지? 요거랑 똑같은 것 같고 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여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 너는 A1, A2, A3만 만족되는 상황을 구할 확률이 얘인 거야. 뒤에는 맘대로 지금 붙는 거 아니냐. 맘대로 붙으면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7개짜리 다 포함됐을 거 아니냐. 이렇게 개를 해보면 얘는 300분의 1일 거라고. 계산해보면 이랬겠지. 앞에 구했잖아. 10C3에다가 7팩이 있고 여기 10팩으로 나누면 될 것 같은 거야. 보여요 이거? 그런 거 같죠. 그래? 그럼 가서 봐. P의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얘는 A의 1, A의 2, A의 3, A의 4까지는 딱 만족이 되고 이 이후에는 미리 멋대로 나오는 거를 모두 다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네. 그게 결국 너는 400분의 1이라는 것을 앞서 문제에서 다 구했던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 PX는 1부터 계산해야죠. P X가 1, P X가 2, P X가 3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러 가자고. 너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에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얘가 1부터 10까지의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2부터 10까지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거 아니에요. 그걸 빼니까 1일 때 확률이겠지. 되겠어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1이고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2분의 1인가 봐. 이렇게요. 그 다음에 2일 확률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에서 2부터 10까지 쭉 더한 거 빼기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3부터 10까지 더한 거를 쭉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었고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300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돼서 6분의 2? 맞지? 3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나 봐. 따라왔어요? 그런 거 같죠? 3일 확률은 네가 생각해도 변별하는 문제 같잖아.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에서 3부터 10까지의 확률이죠.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빼면 돼. 4에서부터 10까지의 확률일 거 아니냐.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300분의 1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400분의 1 그럼 얘는 어렵다. 6분의 1 빼기 24분의 1 아휴 24분의 4 빼기 1이니까 3 8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됐나 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나 봐. 맞지? 그래. 그랬나 봐. 잠깐 써볼게. 너는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지금 보일 게 이 기대값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랬어. 아직 2개만 지금 썼거든. 2개만 썼는데 이 2개를 합하면 앞에는 2분의 1이고 뒤에는 3분의 2야. 6분의 3 더하기 4니까 7이지. 이미 1보다 크지? 이미 1보다 커.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서술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2x는 1 곱하기 px는 1 더하기 2 곱하기 px는 2 보다 커요. 당연하잖아요, 이거. 얘 두 개밖에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가 되는데 걔가 6분의 7이므로 1보다 크잖아. 1보다 크니까 너는 일단 1보다 커요라고 먼저 주장해 놓고. 이해했지? 1보다 큰 거 보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게. 2보다 작은 거 보여야 되거든. 가만 있어봐. 여기 3 곱하기 px는 3 얼마였어? 어디 갔어? 8분의 1이야? 8분의 1. 오이씨. 이렇게. 그럼 뭐 얼마 되는 거야? 앞에 거 두 개 합한 게 6분의 7이었잖아. 6분의 7에다가 더하기 8분의 3이야. 24? 24분의 아이씨 28 9 24분의 37. 아직 2 안 되죠. 2가 되려면 24분의 48이어야 되잖아. 이 아직 2가 안 돼. 그래? 잠깐만. px는 4를 구해야 되는 건가? 좀 험난할 것 같은데. p의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4에서부터 10까지 합한 거에서 p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5에서부터 10까지를 빼는 거거든. 근데 얘는 400분의 1이고 이거 500분의 1이야. 이거 계산하기 좀 그런데. 음. 음. 맞아. 그치. 그쭉 나열을 해서 그렇게 보여도 좋고, 그렇게 보여도 좋고. 이거 계산하는 게 불편하니까 조금 작전을 써보려고. 약간 좀 작전을 써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가 24분의 3이었어. 그러니까 그 뭐지? 8분의 1짜리가 원래 24분의 3이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다시 보면 1 곱하기 2분의 1이고 2 곱하기 3분의 1이고 더하기 여기가 이제 3 곱하기 24분의 3이야. 이렇게. 근데 이쪽에 계산을 다시 보면 아유 야 귀찮아 아주 그냥 얼마였어? 여기가 24분의 28이잖아. 이렇게. 맞지? 맞게 한 거지? 2분의 1이랑 3분의 2 더했잖아. 그러면 6분의 7이잖아. 맞지? 24분의 28. 2보다 작다만 보이면 되잖냐. 작다만 보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가만있어 봐. 3이 8분의 1? 오케이. 이거야. 대충 서술만 하면 되는 거라서 뭐 하는 게 좋을까? 10? 9는 안 되잖아. 27. 27 하면 되나? 9도 되나? 8? 잠깐만. 두 개니까 8만 해도 되는구나. 24? 24 하면은 50이니까. 아닌데? 작은 걸 해야 되는데. 숫자 뭐 하는 게 좋지? 이거 뭐가 좋을까? 숫자가 4까지 가는 거야. 10을 그냥 할까? 아이씨 그 귀찮다. 그냥 계산하는 게 낫겠다. 그냥 계산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뒤에 뭐 붙여도 좋고 뭐 상관은 없는데 이게 px4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뭐 나오더라? 24분의 1 나오나 막 그럴 텐데 그치 어차피 400분의 1이니까 그거를 해도 되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가 그냥 팩토리얼을 해 그냥 그래도 돼. 그래도 되고 그냥 뒤에 뭐 이렇게 숫자를 조정해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2보다 작다만 보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자고. 3까지 가는 게 있고 잠깐 지울게. 3까지 가는 게 있고 이 뒤에를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우리가 알잖아. 걔가 400분의 1이잖아. 400분의 1이니까 얘가 24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더한 게 또 계산해야 돼. 이거 뭐였어 이거? 6분의 7에다가 이거 얼마였지? 24분의 37이었지? 24분의 37. 이렇게 되는 거였으니까 이 뒤에 거를 이렇게 하자고 그냥.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얘는 무슨 소리냐면 이 x가 1 곱하기 p의 x는 1,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p의 x는 2. 그러니까 그 서술할 때 좀 이쁘게 한번 써볼까 뭐 그런 느낌이야. x는 3이 있는데 이 뒤에 거를 뭐 쓰냐면 p의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잖아. 여기 붙는 게 원래 4 곱하기 너, 그 다음에 5 곱하기 아이씨 다시 4 곱하기 px는 4, 5 곱하기 px는 5, 6 곱하기 px는 6. 이게 붙는 거 아니냐. 쭉 붙는 건데 얘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렇게 2x는 작을 거 아니냐. 얘보다는 이렇게 곱하면 10을 곱하면 다시 여기다가 그 x는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게 px는 4, 5, 6, 7, 8, 9, 10 이렇게 갈 거 아니냐. 갈 건데 앞에 있는 숫자가 4일 때는 4가 곱해지고 5일 때는 5가 곱해지고 6일 때는 6이 곱해지는 건데 px는 4보다 크거나 같을 그 확률에다 10을 곱해버리면 내가 구할 거보다 이쪽이 오른쪽이 더 큰 거 아니야. 이해했지? 큰 건데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계산한 게 24분의 37이었다고. 근데 요게 400분의 1이었잖아. 거기다 10을 곱하자고 이렇게. 이보다 작은 거 보여야 되니까. 이걸 계산한 게 24분의 10이에요. 이 두 개를 더해봐. 24분의 47이잖아. 24분의 47이니까 걔가 24분의 48보다는 작을 거라고. 2보다 작을 거라고. 그렇게 서술해도 될 거라는 느낌이지. 됐지? 그렇게. 다시. 얘가 쭉 합한 것보다 이 뒤에 거 조작만 하면 되잖아. 2보다 작도록만 뭐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서 10을 곱한 것보다는 작을 거다 이거. 작을 거고 이 계산 결과가 딱 노린 것 같기는 하지. 24분의 48보다 작게만 나오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맨 마지막에 서술을 해도 되고 벡토리얼 써서 설명해도 되고 일일이 계산해도 되고 다 된다. 근데 그냥 저렇게 가는 게 좀 부드럽지 않을까 싶어서. 맞지? 그렇게.